내 아이를 위해 매달 10만원씩 20년 동안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해줬습니다.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 성실함이 아이의 출발선을 가장 크게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우리는 흔히 주식은 위험하니까 우리 아이의 돈은 무조건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야지라고 생각해. 그런데 20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고작 은행 이자 2에서 3%에 묶어두는 것, 매년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그게 과연 진짜 안전한 걸까? 결과가 어떨까? 똑같이 매달 10만원을 20년 동안 넣었을 때 은행에 간 아이는 3,300만원을 쥐고 사회에 나가. 하지만 증권사로 간 아이는 최소 7,600만원, 세팅에 따라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쥐고 시작해.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부모의 정보력 하나 차이로 아이의 20대 출발선이 3배 이상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계좌를 180도 바꿔줄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준비했어. 다룰 핵심은 딱 3가지야. 첫 번째, 용돈 10만원이 진짜로 수천만 원이 되는 복리의 구조. 두 번째, 3050 투자 고수들이 자녀 계좌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종목과 그 이유. 마지막으로 증여세 폭탄 안 맞고 합법적으로 아이에게 돈을 넘겨주는 방법까지. 이건 이미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까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정보니까 끝까지 딱 집중해봐.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짚고 가자. 왜 지금 자녀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2025년 한 해 동안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증권 계좌가 무려 22만 9천 개야. 2024년에는 21만 7천 개였으니까 매년 20만 개 이상씩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코스피가 사상 첫 4천선을 돌파했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 달에만 3만 5천 개씩 쏟아졌어.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가 무려 39만 5천 명이야. 5년 전에는 겨우 1만 8천 명이었거든. 20배 넘게 늘어난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아는 부모님들은 다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눈치 빠른 예비 부모님들도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있어. 통계청 자료를 하나 더 볼게. 2024년 한 해 동안 20세 미만 증여 신고자가 무려 1만 4,178명이야. 이 중에서 10세 미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어. 1억 원 이상 증여받은 미성년자만 6,980명이고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253명이야. 이건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매달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아직도 주식은 위험하니까 적금이 안전하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어. 그리고 증권 계좌 만드는 게 복잡하지 않아?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끝나. 부모님 신분증,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돼.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앱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증권사 앱에서 서류 사진 찍어 올리면 3에서 4 영업일이면 계좌가 만들어져.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 토스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가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고 있어. 근데 계좌를 만드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이해하는 거거든. 여기서 복리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가야 하는데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 복리를 이해하려면 나무를 떠올리면 돼.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는 20년이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만 10살 때 심은 나무는 같은 시점에 비교적 아직 묘목이야. 투자도 똑같아. 복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거든. 그래서 1년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핵심인 거야. 아이가 이미 있는 부모님은 지금 당장,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달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지. 지난번 버핏 투자법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워런 버핏이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자기 가족에게 남긴 유산관리법이 이렇게 단순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장기 적립식 투자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럼 이제 진짜 숫자를 보자. 매달 10만원씩 적립식으로 넣으면 10년, 15년, 2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경제사냥꾼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 은행 적금 연 3% 기준으로 10년 넣으면 원금 1,200만원에 이자 합쳐서 1,400만원이야. 200만원밖에 안 붙어. 같은 10만원을 S&P 500 ETF에 넣으면 최저점으로 잡아도 연 평균 수익률 10% 기준으로 2,066만원이 돼. 수익만 866만원이야. 적금의 4배가 넘는 거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15년부터야. 적금은 2,275만원인데 S&P 500은 4,179만원. 거의 2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20년이 되면 적금 3,291만원 vs S&P 500 7,657만원. 차이가 4,300만원이야.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알아? 원금은 2,400만원으로 똑같아. 매달 10만원씩 20년 넣었으니까. 근데 수익이 5,257만원이나 붙는 거야.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이 복리로 굴러서 만들어진 거지.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처음 5년 동안은 적금이랑 ETF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 근데 10년을 넘어가면서 복리의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눈덩이가 스스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넣는 10만원보다 이미 쌓인 돈이 벌어오는 수익이 더 커지는 시점이 오거든. 그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이 마법이 작동하려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그런데 S&P 500이 매년 10%씩 오른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반토막 났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맞아. S&P 500은 매년 10%씩 일정하게 오르는 게 아니야. 어떤 해는 30% 폭등하고 어떤 해는 40% 폭락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과거 100년 동안 S&P 500이 2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같은 10만 원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구조야.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줄게.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56% 폭락했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지. 근데 그때 매달 적립식을 멈추지 않고 계속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2013년이면 이미 폭락 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2020년까지 가면 원금의 4배 이상을 벌어갔어. 2020년 코로나 폭락도 마찬가지야. 33% 급락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거든.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구조적인 강점이야. 떨어질 때 더 싸게 사고 오를 때 수량이 불어난 만큼 더 큰 수익을 얻는 거지. 공포에 팔지만 않으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구조야. 아예 20년이라는 시간은 그 어떤 위기도 견뎌내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자. 3050 투자 고수들이 자녀 계좌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종목이야. 첫 번째, 국내 상장 S&P 500 ETF야. 미국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국내 ETF로는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이 있어. 총 보수가 연 0.07% 수준이고 실부담 비용까지 합쳐도 0.1에서 0.2%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뭐가 좋으냐면 달러로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로 살 수 있고 한국 증시 시간에 매매가 가능하니까 밤에 안 깨도 되거든. 그리고 이게 왜 자녀 계좌에 딱 맞는 종목이냐면 S&P 500 ETF 하나만 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동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거든. 한 기업이 망해도 나머지 499개가 받쳐주는 거지. 아예 20년을 맡기기에 이보다 안전한 구조가 없어. 두 번째,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야. S&P 500보다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이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이 있어. 나스닥 100은 미국 기술주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거라. AI 시대의 성장성을 더 크게 가져가고 싶은 부모님들이 선택해. 다만 변동성은 S&P 500보다 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지만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져.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면 같은 월 10만 원을 20년 넣었을 때 S&P 500 연 10% 기준 7,657만 원인데 나스닥 100을 연 12%로 잡으면 약 9,991만 원이야. 거의 1억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그 대신 중간에 40에서 50% 빠지는 구간을 견뎌야 해. 아이 계좌니까 어차피 20년 안 볼 거잖아. 그러면 이 변동성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사냥꾼이 정리하는 조합은 이거야. S&P 500을 70%, 나스닥 100을 30% 비율로 담는 거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야. 세 번째, 코스피 200 ETF 또는 삼성전자 같은 국내 우량주. 이건 해외 투자가 불안하다는 부모님들을 위한 선택이야. 라이즈 200이나 코덱스 200 같은 코스피 200 ETF는 한국 대표 기업 200개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흐름 속에서 MSCI 선진국 편입이 현실화되면 한국 시장 전체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어. 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최근 코스피가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거잖아. 그래서 10년 수익률로 비교하면 S&P 500이 165%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 200은 45% 성장에 그쳤어. 이 격차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한국 시장이 따라잡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경제사냥꾼의 의견은 이거야. 기본은 S&P 500으로 깔되 한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할 거라는 생각이 크다면 코스피 200을 20에서 30% 정도 섞는 거야. 삼성전자 단일 종목보다는 ETF로 분산하는 게 아예 20년에 맡기기에 더 안전한 구조야.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자녀 계좌를 만드는 부모님의 대부분이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종잣돈을 모아 자산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주려는 목적이 크다고 했어. 토스증권 관계자도 자녀가 0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무기로 꾸준한 투자를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고, 근데 핵심만 말하면 자녀 계좌의 기본은 S&P 500 ETF야. 여기에 성향에 따라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을 섞는 거지. 복잡하게 10개, 20개 종목 담을 필요 없어. 단순할수록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오래 유지해야 복리가 작동하는 거야. 그럼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 핵심 체크 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증여세 한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해. 현행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 여기서 핵심은 10년마다 리셋된다는 거야. 이걸 실전 시나리오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해. 세금 0원이야. 그리고 11살이 됐을 때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해. 10년이 지났으니까 한도가 리셋돼서 또 세금 0원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총 4천만 원의 원금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살부터는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 5천만 원. 이걸 쭉 합치면 세금 한 푼 없이 9천만 원을 넘길 수 있는 구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비과세 구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이야. 아이가 5살일 때 시작하면 미성년 구간에서 2천만 원 한 번밖에 못 써. 근데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2천만 원을 2번 쓸 수 있거든. 이 차이가 나중에 복리로 불어나면 수천만 원의 격차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아이가 없더라도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미리 이 구조를 알아두는 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2천만 원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야. 아빠가 1천만 원, 엄마가 1천만 원 따로 줘도 합쳐서 2천만 원이 한도인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직계존속 전부 합산이야. 이걸 모르고 아빠 2천만 원, 할아버지 2천만 원 따로 주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그리고 여기서 고수들이 쓰는 절세 테크닉이 하나 더 있어.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방법이야. 이게 뭐냐면
2천만 원을 한 번에 주는 대신 매달 18만 9천 원씩 10년간 나눠서 주겠다고 세무서에 미리 신고하는 거야. 실제로 10년 동안 보내는 총액은 2,268만 원인데 세법에서는 미래에 줄 돈을 연 3%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거든. 그러면 평가액이 약 1,992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2천만 원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는 거야. 같은 금액을 주면서 268만 원어치를 더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지. 두 번째, 증여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많은 부모님들이 2천만 원 안 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근데 이건 큰 실수야. 증여 시점에 신고를 해두면 그 이후에 투자로 불어난 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아.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증여 신고하고 S&P 500에 넣었는데 18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됐어. 이 경우 원래 증여한 2천만 원만 증여세 대상이고 나머지 9천만 원의 수익은 자녀가 투자로 번 돈으로 인정되는 거야. 반대로 증여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이 돈 출처가 뭐냐고 물어볼 때 증빙을 못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 세 번째, 적립 방식과 주기를 정해야 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ETF를 사는 루틴을 만드는 거야.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기능이 있어서 매월 특정 날짜에 지정한 종목을 자동으로 사주거든. 한번 설정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구조야.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어. 매월 적립 날짜를 월급날 바로 다음 날로 설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까 다음 달에 넣지라는 마음이거든.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이 유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걸 선저축 후소비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이야. 그리고 연 1회 정도는 점검을 해. 자녀 계좌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S&P 500과 나스닥 100의 비율이 처음 정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만 보면 돼.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많이 올라서 비율이 40%로 늘었으면 다음 달 적립금을 S&P 500에 좀 더 넣어서 비율을 맞추는 정도면 충분해. 복잡한 리밸런싱 필요 없어. 이런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바로 단순함이고 오히려 이런 단순함이 20년을 버틸 수 있는 비결이거든.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자. 첫 번째, 증여세 한도 초과 리스크야. 세뱃돈, 용돈,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전부 자녀 계좌에 넣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어. 특히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받아서 주식을 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 두 번째,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면 안 돼.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적극적으로 단타를 치면 국세청이 부모의 차명 계좌로 판단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녀 계좌는 장기 적립식 투자만 하는 게 정답이야. 세 번째, S&P 500이 영원히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 과거 100년의 데이터가 미래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 다만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미국 대표 기업 500개가 동시에 망할 확률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거지. 네 번째, 환율 리스크야. 국내 상장 S&P 500 ETF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아.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S&P 500이 10% 올랐어도 같은 기간 달러 가치가 15% 빠지면 원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은 환율 변동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자한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야. 환율이 불안하면 환해지형 ETF를 섞는 것도 방법이야. 다만 환해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 노출형이 더 유리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야. 다섯 번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야. 부모님이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줬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전부 인출해서 한 방에 써버리면? 그래서 투자와 함께 금융교육도 병행하는 게 중요해.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면 같이 계좌를 열어보고 이 돈이 왜 이만큼 늘었는지 복리 원리를 설명해주는 거야. 돈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진짜 목적이지. 돈 자체를 물려주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월가의 시각을 하나 볼게. 워런 버핏은 2007년에 월가의 최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100만 달러를 걸고 내기를 했어. 앞으로 10년간 S&P 500 인덱스 펀드가 헤지펀드 수익률을 이길 것이다. 결과 10년 후 S&P 500 인덱스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25.8%. 반면 상대방이 고른 5개 헤지펀드 중 최고 수익률은 87.7%에 불과했어.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받는 월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단순한 인덱스 펀드에 완패한 거야. 이게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도 시장 전체를 이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종목 골라서 이기겠다는 건 확률적으로 불리한 게임이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자녀 계좌는 단순히 돈을 모아주는 게 아니야. 아이에게 시간과 복리의 힘이라는 투자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야. 아이가 커서 자기 계좌를 열어봤을 때 아빠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준 돈이 이렇게 됐구나를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게 어떤 경제교육보다 강력한 체험이 되는 거지. 워런 버핏이 11살에 주식을 처음 샀거든. 그리고 그 경험이 평생의 투자 철학을 만들었어.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경험을 선물해줄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 지금 대한민국 20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야? 전세자금, 결혼비용, 창업자금 전부 돈이야. 부모님 세대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했다면 다음 세대는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시작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리 깔아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선물이 어딨어.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라도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실행할 수 있잖아. 출산 후 정신없는 와중에 아, 그때 그 영상에서 봤던 거 지금 해야 되는데 라고 떠올리면 그게 바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거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근데 낚싯대까지 미리 만들어두는 거야. 미국에서는 이미 529 플랜이라는 자녀 교육 투자 전용 계좌가 일반화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전용 제도가 없지만 증권 계좌와 증여세 공제 구조를 잘 활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 선진국 부모님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정리할게.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이 매년 20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미 아는 부모님들은 자녀 계좌에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담고 있어. 핵심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빨리 시작하는 것이야. 복리는 시간이 만드는 마법이고,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시간이거든.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20년 후 아이의 출발선을 얼마나 앞당겨 줄 수 있느냐야. 같은 시간을 은행 적금에 맡기느냐, 복리의 엔진에 태우느냐, 이 선택 하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 오늘 숫자로 직접 확인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